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는 약간 쌀쌀하긴 해도 오히려 상쾌하고 싱그럽게 느껴지는 봄날입니다. 주변도 온통 봄꽃들로 가득하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오전부터 그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찾기쇼 첫 번째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원로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0년 그리고 2007년 두 차례 가졌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던 인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권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12일경 남북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을 청와도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문단장인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을 비롯해서 박지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1, 2차 남북 정상회담 주역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전략 등은 물론이고 또 돌발 상황 대처법 이 밖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주의사항 등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 초청 명단을 보면은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가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만나서 처음부터 핵심 현안인 비핵화 또 안전보장 등 실질적인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뤄나간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것은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또 평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정작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야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청와대는 투표인 명부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회 합의가 되는 대로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민투표법 처리도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겁박하는 모습은 볼상사납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 올라온 승자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결국은 박원순 현 시장과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의 1대1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선거 역시 커다란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서 김경수 의원, 또 한국당에서 김태우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민주당이죠. 그리고 한국당 서병수 시장이 맞붙게 됩니다. 부산 경남 지역 또한 수도권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별 단수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 오거돈, 강원 최문순, 경북 오중기,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이렇게 5곳으로 단수 후보자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경기, 전남 등 6곳은 3인 경선, 충남 등 4곳은 2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명의 후보자가 몰린 광주는 민주당내 후보자들 간 단일화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지만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막판까지 커다란 진통, 잡음이 아무래도 나올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6.13 선거의 종합판으로 1여대 2야가 맞붙는 판국으로 빅매치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현재 박원순 현 시장의 서울시정 실책 같은 거를 현재 공격하고 있죠.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박 현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은 앞에 언급처럼 안 위원장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용호상박의 진검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선거 막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박원순 대 안철수의 1대1 대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힘의 역학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뉴스잭쇼 4번째 순서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 947만 원으로 2월보다 2014만 원, 약 3%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3월 6억 17만 원으로 6억 원을 돌파해온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1년 만에 7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상승세는 한강 이남 지역이 가격 오름 요인을 꾸준히 이끌었다는 관측입니다. 분석해보면 서초, 강남,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11개 구의 지난달 아파트 값은 평균 8억 7,572만 원으로 전달보다 2,825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한강 이북 14개 구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과 양천구 등지에 돈이 몰리면서 한강 남쪽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값이 뛰면서 서울 주택 평균 가격도 상승해서 지난달 6억 27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6월 5억 원에 이어서 1년 9개월 만에 6억 원을 넘어선 것이죠.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 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이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할 동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 등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런 집값이 오름세에서 숨고르기 장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 4,508만 원으로 집계돼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평균 매매가는 2억 6,828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뉴스작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편지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나는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주니까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한 구절을 쓰면 어느샌지 그대는 그 한 구절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시를 모르는 사람도 이 시가 풍기는 이미지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읽을 수 있죠. 내 마음속에 그대는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를 항상 그대를 그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지 않나 싶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편지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작쇼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연 3조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부모의 70% 가까이가 출산과 육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태어나면서 5살까지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월 10만 원씩 받게 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그런 연구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 만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월 10만 원 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70% 가까이가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약 30%, 돈을 준다 그래도 말이죠. 부정적인 영향은 70%에 이르고 있네요. 또 아동수당 도입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이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아예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아동 관련 지출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하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도 출산 장려 효과를 내려면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공지원의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과 또 신혼부부에게 현 시세의 70에서 85% 선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 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앞으로 시세의 70% 선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뉴스자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이 차츰 푸른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죠. 어느 시인은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혼의 사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혼의 사다리다. 표현이 참 신선하고 뭔가 증감이 있죠. 우리가 비록 삶에 쫓기는 생활을 하더라도 푸른 빛이 더욱 짙어가는 이 봄날의 나무들도 꽃들도 좀 보면서 여유간 하루 되보십시오. 뉴스 프리즘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